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대법원 회생 공고 사이트로 회생 사건 번호 파악하는 법과 회생 신청 후에라도 강제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 신청 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게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일체의 강제 집행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행 중인 것이 있는 경우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간혹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이 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회생 개시 결정 전에 기각되어 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사건 진행 사항에 따라 강제 집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조회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검색 엔진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치시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바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방 관할 법원 메뉴 탭이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관할 구역은 주된 영업 소재지로 파악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 시점 기준으로 연도는 구분을 합니다. 당사자명 입력 시 회사, 주식 등 일반적인 문구는 금칙어로 등록되어 주자로 검색 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구가 아닌 경우 두자만 입력해도 검색은 됩니다. 자, 샘플 사례 살펴볼게요. 조회화면 보시면 사건 번호, 신청인, 재판부, 접수일, 회생 신청 접수일입니다. 2021년도에 접수했으니까 사건 번호는 2021 회합이 되겠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종국 결과 항목입니다. 자, 사건 검색을 해봤는데 종국 결과에 이렇게 신청 취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취하는 회생을 신청했는데 취하, 자의적으로 철회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잘 진행돼서 취하 사유가 존재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법원에서 신청 취하했다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권고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종국 결과에 기각이라고 표시되는 사유입니다. 기각은 통상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법원 직권기각, 두 번째는 개시전 조사 결과에 따른 기각입니다. 법원 직권기각은 회생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서 살펴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법원 직권으로 기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시전 조사 결과에 따른 기각입니다. 회생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서 살펴봤는데 회생 가능성에 물음표가 존재하는 경우이죠. 회생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조사위원에게 개시 전 조사, 개시 결정 전에 미리 조사를 명령하여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청산이 더 경제성이 좋다, 사업 영위해봤자 계속 적자다, 그럴 경우 청산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개시전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이 되게 됩니다. 회생 신청 기각이 되는 경우 회생 신청 이전으로 돌아가서 경매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기각되는 경우 종종 재신청을 하기도 하나 재신청하는 경우도 통상 기존 해소 사유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시전 조사를 명령하고요. 충분한 준비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국 결과에 폐지라고 이렇게 기재되는 사유입니다. 폐지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개시 결정 후에 조사 결과에 따른 폐지입니다. 조사위원이 조사했는데 사업을 했을 때 청산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입니다. 향후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이겠죠.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미제출하거나 그리고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중요한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위원을 수행한 업체도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부동산을 매각 계획을 세워서 회생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매각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그리고 회생 계획안 이제 초반 시점에 바로 인가되자마자 판다고 계획을 했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이고 공장 위치가 변두리 쪽에 있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이 조건부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수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관계인 집회를 하지 않고 집회 전에 폐지 공고를 법원에서 판단 후에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폐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회생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있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을 준수해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이에 따라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는 경우도 회생신청 기각이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신청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경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다만 1번의 사유는 충분한 준비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2번, 3번의 사유는 어찌됐든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는 있는데 회생계획안을 잘못 작성했거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폐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 일정 부분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경우 재신청 시 회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국 결과에 종결로 뜨는 경우입니다. 종결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여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한 후 법원에 회생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생종결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법원 관리는 벗어나나 자녀 채무는 회생 계획에 따라 충실히 변제해야 됩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종결 허가 시점이 상이하나 최근에는 회생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비영향용 자산 매각 또는 보유 변제 재원으로 회생담보권인 회생채권 등을 일부 변제한 경우 종결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가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회생보다 종결 시점은 더욱 짧은 편입니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는 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 결과에는 아직 표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고 회생 인가 여부는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 진행 내용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회생 공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생 공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 개시 결정, 회생 폐지, 회생 인가, 회생 종결, 기타 변경 사항입니다. 회생 기각 및 신청 취하 사유는 통상 공고되지 않으니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